오늘은 수능 수학 회로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면 꼭 비밀인 것처럼 돼 있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비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거를 실행에 옮기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요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실 때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예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요. 좀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수학회로 만드는 비법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요. 초등부터 가능해요. 초등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 수학회로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공부할 때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야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많이 맞이하면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공식을 알고 있는데 진짜 공식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공식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런 얼굴로 저희가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걸 나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념은 뭐냐면요. 공식의 원리예요. 공식의 원리. 공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 이런 식이 됐는가. 즉, 공식과 공식의 원리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 적용이 가능한데 보통 친구들은 굵은 글씨 있는 거 있잖아요. 공식만 보고 이거 어디다 쓰면 돼요? 이거 어디다 넣으면 돼요? 요거를 계속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식의 원리와 공식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는 문제예요. 자, 외심과 내심 문제인데 외심, 내심 중학교 2학년 2학기 많이 틀리죠. 거의 머리 터져요. 머리 터지는데 왜 그러냐면 외심, 내심이 같이 나오는데 언제 외심 공식을 쓸지 언제 내심 공식을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심 공식에는 뭐가 있냐면 뭐 A는 그러니까 요거의 두 배다 요런 게 있고요. 내심 공식에는 뭐 반지름이 R이라면 뭐 A, B, C가 있을 때 곱하기 2분의 1R 이거는 넓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내심인지 외심인지도 모르겠다 머리 터진다 막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언제 써야 되길래 이렇게 머리 터지느냐. 공식만 외운다면 자꾸 헷갈려요. 외심 써야 돼, 내심 써야 돼. 요렇게. 근데 자, 원리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외심에서는요. 지금 꼭지점과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들의 공통된 성질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의 또 성질은 뭐예요? 지금 잘 보세요. 요거의 성질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죠? 양끝각이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외심 문제는 각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 95% 이상 각 문제는 외심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외심은 각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각 문제 나왔다. 그럼 외심이다. 요 원리를 알았다면 요 볼드체 공식들을 외심일 때 뭘 써야 돼 이런 거 필요 없이 각 문제 나왔을 때 외심 공식 각 공식은 외심 나올 때 쓰고 요거면 요게 되겠구나 라는 성질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심을 봅시다. 내심은요. 삼각형이 똑같이 이렇게 3개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이 세 삼각형의 성질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요 거리가 같다. 요 거리는 뭐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얘를 ABC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B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C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이 전체를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는구나. 이 원리를 알면
이 공식이 도출됐을 때 이렇게 그냥 당연히 이게 넓이구나라는 공식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것만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쪼개서 나왔을 때 전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심은요. 둘레의 길이 문제가 나오거나 삼각형 넓이 문제만 나와요. 삼각형 넓이 나왔는데 외심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머리 터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원리를 알면 무슨 문제가 나오는 것까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비법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백지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백지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한다. 이거를 저는 두 가지 수학이라고 해요. 말하는 수학과 쓰는 수학. 정말 싫어하는 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효율적이다 라고 하려면 이거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보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공식 먼저 외워요. 공식을 외운 후에 어떻게 하죠? 바로 문제를 막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아무리 봐도 잘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문제를 푸니까 나는 개념이 부족한가? 해요. 그럼 다시 공식을 외워요. 문제를 풀어요. 개념이 부족한가? 또 공식을 외워요. 이렇게 그냥 거의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이려면 한 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에 어떻게 끝내냐? 학원을 다녀오셔서 학원에서 오늘 배운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백지에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금 학원에서 있는 노트 필기가 되어 있는 또는 개념이 되어 있는 책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 책들을 좀 옆에 두시고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본 후에 하시는 건데요. 자, 해볼게요. 자, 초등용도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분모가 2 또는 5인 분수, 이거 어른들 보기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는 2 또는 5이면 10 만들 수 있고 뭐 만들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분모가 2인 분수는 다 10으로 만들 수 있어서 소수가 돼. 2랑 5를 만들면 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엄마 4, 20, 25, 50은 2랑 5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곱셈을 배웠잖아.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2랑 5로만으로 해볼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5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거는 2랑 5로 해볼래? 이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5. 자, 봐봐. 2랑 5만 나타낼 수 있는 이것들은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해볼까? 요것도 한번 쪼개봐 해서 쪼개보시면 마치 2랑 5만 있을 때 또는 2랑 5가 둘 다 있을 때는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주신다면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소인수 분해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공부할 때 이거 나왔었지 초등 개념이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좀 봐볼게요. 자, 초등용에서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이거 통분하는 거야. 그냥 곱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후에 얘가 이해했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이해했다면 확장 3분의 1이랑 5분의 1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려볼까 해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은 먼저 3등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로 정확하게 재시는 것도 좋고요. 하나, 둘, 저는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둘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 5분의 1이야. 그러면 얘네를 같이 통분하려면 두 개가 배수가 돼야 되니까 뭘로 통분할 수 있지? 15로 통분할 수가 있지. 그러면 5개로 쪼개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그랬을 때 3분의 1은 바로 요거겠지. 3분의 1은 요만큼이야. 그 다음에 5분의 1은 요만큼이야. 그렇게 색칠을 해보면
색칠을 해보면 3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확장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전체는 그러면 1이라고 해. 전체는 1이라고 하는데 3분의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5분의 5라고 할 수도 있고 15분의 15라고 할 수도 있어. 라고 요거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중학교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1문제라고 있어요. 전체 1에 3분의 1을 했다, 5분의 1을 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5학년 수학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연립방정식까지 쭉 나오는 수학이에요. 그때 요 개념들을 생각보다 머릿속에 안 담아두고 온 중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셔서 좀 색칠 공부하듯이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용을 좀 볼게요. 제가 중등 친구들한테 요 소인수분해 공부를 하면서 쭉 소수가 뭐지? 합성수가 뭐지? 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한 다음에 요거를 딱 줘요. 자, 이제 써보자. 했을 때 뭐뭐 쓸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거예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요거고요.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짜잔 이렇게 진행했을 때 소수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0.3이요. 아 그래요? 0.05? 이런 걸 내가 왜 물어볼까요? 라고 할 정도로 소수가 뭔지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도 쓸 줄 안다거나 말할 줄 몰라요. 소인수분해 약수 구하는 거 뭐죠? m 더하기 1, n 더하기 1이요. 다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왜 m 더하기 1이고 n 더하기 1인지 얘기해 볼까요? 아까 표가 있었죠? 표로 얘기해 보세요. 표 있었나요? 자, 소인수분해 얘기해 볼까요? 아, 이게 3승인가 4승인가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요거를 배웠어. 그러면 소수가 뭐지? 소수는 나랑 약수가 나랑 1인 거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해. 그럼 합성수는 뭐지? 하고 다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소인수분해 약수 구하는 거 표로 해서 예시 표하고 그래서 이게 m 더하기 n, n 더하기 n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 표까지 다 그려보셨어야 되고요. 소인수 분해할 때 소인수 분해는 밑이 뭐고 지수가 뭐야. 근데 여기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예시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머신러닝이냐 플립러닝이냐 요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한제적인 문제풀이는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이거는 다 AI가 해줄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AI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까 한 것처럼 사고의 확장을 해야 돼요. 사고의 확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커리어를 나중에 앉게 될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 것처럼 공식을 냅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공식의 원리가 왜 나왔지? 그리고 공식의 원리를 써보는 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수능, 수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플립러닝은 무엇이냐? 플립러닝은 왜 공식의 원리가 나왔는지 말해보고 써보고 자기가 직접 토론해보고 친구들이랑 그걸 나눠보고 이걸 바로 플립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진리 수학에서는 플립러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플립러닝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집에서 예습을 해옵니다. 개념은 집에서, 즉 개념 지식은 집에서 따로 해와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뭐 하냐? 어려운 문제풀이는 학원에서 토론식으로 판서를 해본다든지 토론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개념 지식을 공부를 미리 해가고요. 어려운 문제풀이를 학원에서 질문을 하고요. 숙제는 꼭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풀이를 학원에서 다 끝내고 오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집에서 간결하게 풉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문제풀이 노트.
문제풀이 노트에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명확하게 쓰는 수학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식에 맞게 풀었는데 계산이 틀렸는지 어느 파트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시스템이 다 되면 진도가 부스터로 쭉 나가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요런 그래프 아니고 요렇게 나가게 돼요. 진도가.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식을 풀었어요. 공식을 외웠어요. 문제 풀어요. 다시 개념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공식 또 봐요. 문제 풀어요. 요렇게 무한대적인 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이해하고 풀기 때문에 한 번만 공식을 외워놓으면 또는 문제 원리를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문제들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선행을 하더라도 이제 앞부분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선행도 굉장히 빨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플립러닝을 하시겠어요?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확장, 수능 수학을 체내화하려면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지, 무슨 공식을 쓰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능 수학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개념의 원리를 알아보고 써서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화이팅입니다.